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전국 주거 아파트 가격 동향이네요.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7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요번 주에 더 약간 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수도권이 됐든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또한 그 옆에 나와 있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좀 매매 가격 지수, 즉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가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계속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한 2주 전에 저희 아시는 분이 아파트를 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사신 아파트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는 요 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말 그대로 가격을 후리치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더 싸게 샀다고 저한테 이제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내부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 변동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로 따지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하한가로 따지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이런 아파트였죠. 그런데 부동산에 나온 가격으로 본다면 부동산에서 직접 내놓은 가격입니다. 아파트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 내놨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격 절충을 시도합니다. 2억 6천 원 너무 비싸니까 좀 가격 좀 깎아달라.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나는 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다만 가격을 좀 깎아주면 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2억 5천만 원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절충 가격이 2억 5천만 원 선에서 또 될 듯 하다가 매수인이 또 안 사겠다. 2억 5천만 원 더 비싸다. 그거보다 더 깎아주면 사겠다. 그래서 부동산이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매수자가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금액을 더 깎아달라고 그런다. 그러자 매도인은 이렇게 부동산에 최후 통첩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2억 4천5백만 원 아니면 나는 안 팔겠다. 그래서 최저 금액이 2억 4천5백이다 라고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또 매수자한테 전화를 했겠죠. 원래 나온 금액이 2억 6천만 원인데 매도인이 2억 4천5백만 원까지는 팔겠다.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매수인은 나는 2억 3천만 원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부동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2억 6천에 내놓은 건데 2억 3천만 원에 이게 팔리겠냐고. 아니 정상적인 시세로 보라고. 3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 2억 6천이면 금매 중에 금매인데 2억 3천에 어떻게 팔겠냐. 이 금액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금액이다.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인은 또 요 얘기를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냐라고 하면 우리 매수인은 그럼 안 살게요. 나는 2억 3천만 원 아니면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얘기라도 매도인한테 한번 해보세요. 매수인이 내가 2억 3천만 원 아니면 안 사겠다. 요 말을 한번 꼭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는 이야기는 한번 해보는데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 2억 3천에
계약서 쓰자는 겁니다. 참 무섭죠? 최고 가격이 3억 3천이고 최저 금액이 2억 5천인데 지금 중간에 나온 가격도 2억 6천 정도면 그다지 뭐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금액은 그냥 2억 3천까지 도저히 부동산도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고 도저히 매도하시는 분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금액까지 가격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이 테크닉이 좋아서 그러냐? 물론 그렇죠. 우리 매수인도 기술이 있는 거죠. 요분이 바라다 보는 시각은 요러요러한 시각입니다. 즉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결정 권한은 매수인, 즉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후려쳐보고 매도인이 판다라고 하면 사고 매도인이 그 금액에 안 판다라고 하면 안 사면 된다. 이런 이제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흔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부동산 매수자 우위의 시장, 매수 우위의 시장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매수자 우위의 시장과 매도자 우위의 시장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은 뭐냐면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 즉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요 시기, 이러한 시기에는 매수자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 결정 권한은 매수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깎아주면 사겠다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매도자 편을 들 수도 있고 매수자 편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중점으로 두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대부분이 매도인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아파트 금액이 부동산 금액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시중, 이런 와중에 이렇게 매수인이 나타난 것만 해도 기쁘다. 즉 싸게라도 팔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깎아줘서 이거라도 빨리 팔자.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매도인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도자하고 매수자 숫자를 비교하면 매도자, 즉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 즉 지금 같은 분위기의 시장이고 지금 같은 분위기 시장일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뭐한다? 하락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3억짜리 나온 거를 2억 8천에 2억 8천에 살 듯 말 듯 하면서 2억 7천까지 깎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때는 가격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 하면 매도자, 즉 파는 사람한테 있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더 올려주면 판다. 금액을 올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안 판다라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누구를 설득시키냐라고 하면 주로 매수인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거 3억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다. 다음 주 되면 3억 500, 3억 1000에 나온다. 요거도 기한 매물이니까 요거라도 사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매수자들은 많다. 선생님이 꼭 안 사셔도 이따가 저녁 7시에 집 보러 또 온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또 집 보러 2명이나 온다. 사시려면 사시고 아니면 말라. 그리고 금액을 좀 더 올려주시더라도 사셔라. 요렇게 공인중개사들은 매수인을 설득하는 겁니다. 금액을 더 높게 써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매수자가 매도인보다 월등히 많은 시장이 되겠죠. 요런 부동산 시장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우리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또 지방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예를 든다면 201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부산에 됐든 대구가 됐든 대전에 됐든 광주가 됐든 세종시가 됐든 또 청주가 됐든 기타 등등의 중소도시가 됐든지 간에 주로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가격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즉 3억의 부동산을 던져놓고 매수인이 3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나 3억 1천만 원 아니면 안 팔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3억 1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약서 쓸 때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나 3억 1,500 아니면 안 팔래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매수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매수자 우회 시장, 부동산 매도자 우회 시장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학계론이 됐든 또 책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 또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느껴야 될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한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한 가격은요,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 즉 저가에 매수를 한 겁니다. 가격 후리치기로 됐든 가격을 깎고 또 깎든 해서 내가 샀어요. 근데 나는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웃긴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점 매수라는 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금액이 뭐가 되더라?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합시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은 내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요 가격은 분명 비싼 가격이에요. 2년 전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요 가격은 비싸요. 요 가격은 비싼데 내가 비싸더라도 매수를 하면 2달, 석 달, 넉 달, 6개월, 1년 지나면 요 가격이 뭐가 된다?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내가 싸게 샀다 하더라도 요 금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내가 비싸게 주고 샀다 하더라도 요 가격은 저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 가격으로 본다면. 이런 시장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자 우위의 시장, 즉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때는 언제 매수를 하든지 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한 가격은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 세상 일이 좋고 나쁨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겠죠. 또 나쁜 일이 생기다가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는 뭐다? 그냥 상승할 때는 상승의 기조에 올라타는 거고 하락할 때는 하락의 기조에 올라타든가 아니면 간망세 지켜봐야 되겠죠. 영원한 하락은 분명 없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그 반등의 기점하에 다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